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털렸습니다. 왓챠라는 플랫폼에서 예전에 도둑잡기라고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유경험자로서 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전문이지. 먼저 이 루브르가 털렸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들리나요? 바로 넷플릭스의 리팽. 이거 발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리팽? 루팡? 리팽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목걸이를 훔쳐오는 씬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신이야. 그냥 어떤 여자의 귀를 사라락 만지니까 귀걸이가 뾰로롱 생겨.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얍 하니까 경찰한테 수갑이 이동돼. 위장술도 쓰고 막 해킹도 쓰고 막 드론도 써. 그래가지고 루브르에서 목걸이를 훔칩니다. 도둑질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느꼈던 게 요 넷플릭스의 드라마인데 더 두근두근한 사건이 떴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7분 만에 털렸다. 그 유물들의 값어치만 해도 1,500억 원. 자, 이 도둑들은요 4인조라고 합니다. 사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둑 사형제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브르를 턴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물관에 가. 그러면 유리 칸막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주먹으로 쾅 깬 다음에 후다닥 뛰어가지고 빨리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상을 할 법한데 루브르 도둑 이 사형제도 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보자. 첫 번째 장애물이 뭐야? 요 유리관이야. 벽돌로 쾅 쳐가지고 깨질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하면 잘 안 깨져. 굉장히 튼튼한 유리야. 이거 유리관 어떻게 훔칠 건데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 오? 좋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도망가야 되겠죠. 도둑 사형제는 이 루브르 박물관을 쭉 둘러봅니다.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이 이렇게 센 강을 끼고 있어요. 꼼꼼히 분석을 해봐. 이 벽을 살펴보던 도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벽을 잘 보세요. 1층에는 쇠창살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쇠창살이 없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2층으로 갈 건데 사다리를 이제 어느 벽면에 두어야 하는가?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쭉 둘러보던 중 아주 기막힌 포인트 이곳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요 루브르 박물관이거든요. 여기가 차도예요. 자, 차도인데 이 공간 보이십니까? 차 한 대 들어서면 아주 제격인 위치가 있죠. 오라? 오마이갓. 자, 보세요. 게다가 발코니가 있네. 이쪽으로 올라가서 깨고 들어가. 이것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그리고 더 대박이었던 점은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딱 여기다가 하면 요 관이 바로 아폴론 갤러리입니다. 프랑스 왕실 보석류가 전시되어 있는 곳이야. 하필 딱 작은 액세서리류들이야. 깨고 들어가서 가방에 착착착착 넣고 튀면 아주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이 도둑 사형제 중에서 불안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우리가 훔쳐갈 때 동안 이 루브르 박물관이 가만히 있을까 근데?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잘 봐라. 창문 깨고 들어가서 이거 들고 나오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10초. 자, 이거 깨는데 길게 잡아서 20초. 물건 들고 나오는데 우리 1분도 안 걸려. 걱정하지 마. 2025년 10월 19일 아침 9시 즈음 도둑 사형제 중에 한 친구가 사다리차를 빌려옵니다. 야, 타! 그렇게 사형제는 사다리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여기에다가 사다리차를 그대로 주차해서 사다리 올리고 들어갑니다. 이 도둑 사형제에게는 그래도 꾀가 있었어. 이 사다리차가 여기에다가 사다리를 대는데 아무도 안 말렸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말리겠지. 근데 도둑 사형제는요 클로킹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란 형광조끼입니다. 노란 형광조끼가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봐요.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자,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쩍쩍쩍쩍쩍 올라갑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 무슨 작업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박물관 직원들도 심지어 오늘 뭐 벽 작업하나? 하고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 자, 도둑들 이제 본심 드러내겠죠. 창문을 깹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창문을 부순다고? 이벤트인가? 사람들이 어수선해 할 때
직원들은 알았겠죠. 뭔가 큰일 났다. 이거 좀 이상한 거다. 실제로 도둑들이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 창문을 깨고서는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둑들이. 아까 그 커터기, 절단기를 가지고 윙 하면서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야, 생각보다 튼튼하네. 이게 그냥 윙 하고서는 와장창 하고 깨질 줄 알았어. 야, 이게 안 깨지네. 그러던 와중에 이때가 오전 9시 34분이거든요. 도둑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경비원이 옵니다. 경비원들이 와가지고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커팅을 합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어떤 한 친구가 손에 전동 공구를 들고 있죠. 절단기를 들고 있잖아.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경비원에게 우다다다 돌진합니다. 으악 하면서 돌진해. 그랬더니 경비원들은 비무장 상태였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네? 이제 도둑들이 다시 커팅을 시작합니다. 그때 장면이 이겁니다. 요거. 절단기를 가지고 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물들을 챙겨 가방에 다 넣어. 다시 가야지. 집에 가야 되잖아. 아까 준비했던 사다리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 그쵸? 자, 근데 도둑들 또 영화에서 본 건 있어. 하나도 남기고 가지 않겠어. 사다리 차를 불태우자. 라이터를 꺼냅니다. 칙칙 칙칙. 불이 안 붙네. 야, 이거 다르다. 영화랑. 도둑들이 당황해가지고 경찰 사이렌 소리 들려. 야, 일단 도망가. 준비한 오토바이와 스쿠터를 타고 4명이 쫙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전 9시 38분 즈음이라고 합니다. 30분에 시작해서 38분 즈음이니까 약 7분에서 8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과정들을 보면요, 뭔가 조금 우당탕탕 느낌이 나죠. 솔직히 이게 루브르 비하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우리나라 금은방이 보안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물건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린 것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얘는 다시 도로 찾았고요. 그리고 조금 당황했는지 증거들도 많이 남기고 갔어. 일단 첫 번째, 무엇을 놓고 갔냐? 사다리차 두고 갑니다. 당연히 증거가 되겠죠. 이거 어디에서 구했는지 추적하면 분명히 식별할 수 있을 거고요. 절단 도구도 버리고 갑니다. 조끼, 장갑, 헬멧, 무전기 등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자, 여기에 지문도 있을 거고요. DNA도 있을 거고요. 용의자 식별하는 거 끝나죠, 게임. 4명 가운데 2명은 체포를 했고요. 나머지 2명도 이제 곧 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범행 과정을 보면 이상해. 뭔가 좀 너무 허술해. 그쵸?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루브르를 턴 도둑들 굉장히 허술한데 그 계획은 생각보다 프로 같단 말이야. 이 계획들이 얘네들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경찰들은요, 이 도둑질을 계획한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박물관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헤더가 한 명이 있어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요. 범인 중에 한 명의 스마트폰을 분석해보니까 박물관 내의 보안 요원 한 명과 연락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박물관 내의 보안 요원이 내부 공모자일 가능성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루브르는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 좀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도둑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이 보물들을 들고 달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7분에서 8분인데 7분에서 8분이면 경찰이 와서 진압을 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도둑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한 경비원이 그들이 스쿠터를 타고 있다, 곧 달아난다, 젠장! 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됐대요. 경찰을 애타게 찾는 경비원의 이야기.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경비원이 셀프 디펜스를 하는 이 도구들이 좀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주거나 경찰들이 오기까지 발목을 좀 잡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세계 4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루브르 박물관이 창문 깨고 보물이 털렸다고?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문화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물관의 취약성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이 대형 박물관의 보안 강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까? 자원 부족. 뭐예요? 돈 문제겠죠. 12월에 공개할 보고서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 내 감시 카메라와 같은 보안 설비가 기준 미달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안은 항상 후순입니다. 범죄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 돈을 써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물리보안은요, 카메라 설치, 경비원 채용, 그나마 보안 중에서 눈에 보이는 보안인데, 이 눈에 보이는 물리보안도 이렇게 찬밥 신세인데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정보보안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쵸? 이 물리보안은 우리가 이렇게 보안을 튼튼히 했다 자랑이라도 할 수 있어. 정보보안은 자랑할 거리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교훈을 얻어야겠죠? 루브르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좀 더 보안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해킹을 당하기 전까지는 2차 인증을 안 하실 겁니다. 그쵸? 해킹을 한번 당해봐야 보안이 중요한 거구나, 보안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브르도 예외가 없죠. 이번 사건으로 요 사다리차가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마케팅을 합니다. 도둑들도 사용한 사다리차, 그리고 전기 모터 덕분에 속삭임처럼 조용합니다 라고 홍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홍보인진 모르겠는데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 또 다른 또 다른 트렌드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어디에서 사진을 찍습니까? 보통 요 앞에서, 요 삼각형 피라미드 앞에서 찰칵하고 찍잖아. 새로운 포토 스팟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둑이 들었던 바로 요 난관. 어머, 여기가 그 도둑이 들었던 곳이라면서 루브르 박물관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가 진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각종 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계획이 있어. 루브르, 사다리차, 자동차, 장갑. 우리가 상상한 루브르 도둑, 각종 레이저들을 막 우회하고 해킹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도둑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다리차, 킥보드. 네, 이게 영화와 현실의 차이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킹은 뭡니까? 어두운 방에서, 컴컴한 방에서 검은 화면으로 막 뭔가 수없이 막 해킹 글자가 막 와. 훗, 선수 입장. 우리가 상상하는 해킹인데 현실 해킹은 어떻습니까? 어드민 1234 로그인. 영화와 현실 해킹의 차이다. 그래서 요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일어날 일을 막는 게 아닙니다. 보안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막는 겁니다. 그쵸? 해킹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나면 좋은 거고, 그쵸? 근데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보안을 하는 겁니다. 그쵸?